후쿠시마 원전 시찰단이 5박 6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다정회 시작 직전 유국희 시찰단장의 귀국 브리핑도 있었죠. 국민의힘은 시찰단의 결과 또 IAEA의 보고서를 기다려보자는 입장인데요. 민주당은 시찰단이 몰래 시찰을 한 이후에 성과 없이 돌아왔다고 공세를 펴면서 오늘 장외 집회도 시작했습니다. 관련 소식을 류정아 실장이 정리했습니다. 시찰이 끝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21년 8월부터 일본의 오염수 방류 계획을 검토를 해왔고 연장선에서 이번에 현장에서 꼭 눈으로 보고 확인해야 될 부분들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친 겁니다. 상당한 안전성 평가하는 부분에 있어서 진전이 좀 있을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네, 한국으로 돌아온 원전 시찰단, 이른 시일 내에 설명 자리를 갖겠다고 했습니다. 추가로 요청해온 자료들을 분석해서 최종적으로 종합평가 내용을 공개할 계획이라고도 밝혔는데요. 당장은 안전해 보인다 혹은 이게 문제다 이런 평가를 내놓지는 않은 겁니다. 민주당은 최대한 빨리 이 시찰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라고 했습니다. 국회 내에 있는 모든 상임위를 가동해서 철저히 검증하겠다는 겁니다. 투명성과 과학성, 객관성만을 담아 국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것이 정말로 빈통 시찰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제출하기 바랍니다.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된 국회 모든 상임위원회를 가동하도록 여당과 협의할 계획입니다. 네, 국민의힘 역시 시찰 결과를 국회에서 들여다봐야 한다는 데는 공감을 하는 분위기인데요. 시찰 결과를 따져보기보다는 따져본다는 검증보다는 널리 알리는 홍보에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당연히 가방위 차원에서는 앞으로 할 거고요. 저희 당에서도 절대적으로 이런 결과에 대해서는 공개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범정부 TF가 IAEA 발표 직후부터 해서 본격적으로 국민들에게 대한 기자회견 내지는 홍보의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부의 이 후쿠시마 원전 시찰단 파견 여론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을 검증하는 데 도움이 안 될 거라는 의견이 과반 이상 53%고요. 도움이 될 거라는 의견은 40%였습니다. 이런 여론을 좀 반영한 걸까요? 민주당은 시찰단이 빈손 귀국했다고 공세를 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대통령실이 일본 편을 들고 있다면서 일본 총리실에 서울 출장소 갔다고 표현했습니다. 몰래 시찰, 도둑 시찰로 국민의 불신과 불안이 해소될 수 없습니다. 대통령실이 오염수보다 더한 것들이 방출됐지만 우리 해안에 문제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또 일본의 역성을 들었습니다. 일본 총리실 서울 출장소 같은 행태입니다. 그리고 아예 장외로 나갔습니다. 서울 광화문 광장의 이 이순신 동상 앞에서요. 오염수 해양 투기 및 수산물 수입 반대 국민 서명 운동에 돌입한 겁니다. 천연염 가격이 2배 이상 폭등했다고 합니다. 바다에서 나오는 소금, 멸치, 다시마, 미역, 김, 굴, 조개, 젓갈 모든 음식을 우리가 먹을 수 없는 날이 머지않아 옵니다. 요즘에라도 서명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서명에 동참해주세요. 서명에 동참해주세요.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서 노력하지는 못할 망정 왜 일본 편을 들어서 대한민국 국민들의 삶에 고통을 가하는 것입니까? 바다는 세계상이 아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하자. 네, 반면 국민의힘은 이 시찰 결과 그리고 6월에 나올 국제 원자력 기구 IAEA의 보고서를 기다려보자는 입장인데요. 시찰단은 명단을 비공개를 하면서 투명성에 물음표가 붙었었죠. 시찰에 집중을 하기 위해서라는 이유였는데 국민의힘 성일종 우리바다 지키기 TF 단장은 이제 시찰단이 돌아왔으니 명단 공개에 필요하면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을 향해서는 괴담 정치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괴담 정치가 과학을 이긴 사례가 2번이 있어요. 광우병이 있었고요. 미국산 쇠고기 먹고 광우병 걸린 적이 있나요? 이거 민주당이 사과해야 합니다. 사드에서 성주 참외 먹어가지고 문제된 사람이 있었나요? 정말 과학을 가지고 정치가 이기려 해서는 안 된다. 네, 그러면서 그렇게 안전하면 대통령 내외부터 먹어보라. 그리고 이럴 때 영업사원 1호가 나서면 한일 관계가 더 좋아지겠다. 이렇게 말한 민주당 의원들의 발언을 문제 삼았습니다.
국민들에게 먹으라고 하기 이전에 시찰단부터 한번 먹어보고 그 전에 대통령 내외부터 먹어보시고 그다음에 특히 국회의원님들 뭐 당대표 포함해가지고 대통령 시찰단 국회의원님들 이분들부터 국민들 앞에 시험 행사를 하십시오. 그럼 저도 마시겠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의 막말 퍼레이드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악플러인지 국회의원인지 분간할 수 없을 정도의 저급한 막말들입니다. 네, 국민의힘에서는 문재인 정부 당시에는 민주당이 IAEA 검증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었던 점 연일 부각하고 있는데요. 정권이 바뀌면서 입장도 바뀐 건 국제적인 망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당시에 정의용 외교부 장관도 국제적인 IAEA가 정해진 국제적 기준에 맞는다면 방류에 반대하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단지 윤석열 정부로 바뀌고 보니까 또 방류 반대 이렇게 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국제적으로도 지금 볼 때 참 망신이고 내로남불이다. 네, 그런데 야당 시절 국민의힘 의원들도요, 오염수 방류를 규탄했던 건 마찬가지였습니다. 정치 원로인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은 오염수 방류가 문제 없다고 말하는 사람만 과학자는 아니라고 지적했는데요. 원전 오염수 방류, 국민 정서상 특별히 세심하게 다뤄야 할 문제라는 겁니다. 그 위험성을 경고하는 사람들은 과학자가 아닌가요? 뭐 IAEA가 좋다고 했다는 것인데 IAEA라는 것도 어차피 정치적인 기구고 일본 내부에도 우리도 전문가 중에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잖아요. 어쨌든 윤 대통령이나 정부가 이 문제는 특별히 세심하게 다루지 않으면 큰 화근이 될 수 있다. 네, 일본은 이 시찰단 방문을 계기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의 수산물 수입 재개까지 좀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일본 농림수산상은 우리 시찰단이 왔으니 이 수산물 수입 재개도 부탁하고 싶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말을 했습니다. 오염수가 방류가 된다면 수산물 수입까지 하게 될 것인가? 여기에는 이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전망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들어가서 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기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국가 또 있습니다. 다름 아닌 중국인데요. 싱하이민 주한 중국 대사는 원전 오염수 처리는 절대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결연히 반대한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난 주말 일본에서 열렸던 G7 정상회의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했는데요. 중국은 G7이 국제사회를 대표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면서 한국도 중국의 입장을 지지해달라고 했습니다. 분별력 있는 분이라면 그래서 G7이金融 대결을 일으키고 이 카톨링과 공고망 단절을 부추기며 그래서 그 국제 질서를 파괴하고 있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한국 측은 중국의 이런 입장을 이웃으로서 이해해 주시고 지지해 주었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은 앞서 G7 정상회의 확대 세션에서요.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은 국제법 위반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대만에 대한 중국의 무력 위협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이 됐는데요. 분쟁의 무력에 의한 해결 금지와 힘에 의한 현상 변경 금지는 2차 대전 후 국제사회에서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진 국제법 원칙입니다. 국제법을 정면 위반한 힘에 의한 현상 변경 시도가 목적을 달성하는 전례를 남겨서는 절대 안 됩니다. 네, 이 G7을 전후한 최근 한중 관계 좋지가 않죠. 한국 연예인의 중국 TV 출연이 불발이 되면서 한한령, 즉 한류 금지령이 다시 나온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싱하이밍 대사는 한한령은 없다 선을 그었지만요. 최근 박진 외교부 장관과 김태효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1차장 등이 중국과의 소통 의지를 표현한 데 대해서는 대만에 대한 입장을 다시 정리해서 배려해주면 고맙겠다고 말했습니다. 그게 대화의 전제 조건이냐라는 질문에는 선을 그었는데요. 우리 정부가 하나의 중국 원칙을 확인해줘야 한다는 말은 했습니다. 수교 커뮤니티 거기서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온 중국이 유일하게 대표하는 정부이고 대만은 중국의 일부분이라는 입장을 충분히 존중한다는 거는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중한 양국이 수교의 기초입니다. 그거는 한번 다시 확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윤 대통령은 지난 G7 확대 세션에서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을 말할 때 중국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는데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북한만 직접 거론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젤렌스키 대통령을 직접 만나서 인사를 나누는 모습도 이렇게 포착이 됐는데요. 그런데 이 우크라이나를 위한 포탄 수십만 발 미국으로 이송 중이라는 외신 보도까지 지금 나온 상황이죠.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지금은 우크라이나에 인도적, 재정적인 지원만 하고 있고 포탄 지원은 전황, 그러니까 전쟁의 상황을 봐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민주당에서는 이 외신 보도에 나온 이 비밀 협정 정황상 있었을 확률이 높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포탄 지원 문제는 국가 안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외신을 통해서 알려지는 게 말이 되느냐면서 파병 같은 문제와 마찬가지로 국회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할 때 바이든 대통령께서는 분명히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미국에 준 너희들 탄약을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겠다. 그거를 눈 감아 달라 하든가 뭐 했겠죠. 살상 무기와 같은 포탄을 전쟁 지역에 보내는 것도 파병 부대를 보내는 것 이상으로 효과가 국가 안위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렇게 밀실해서 하게 되면 안 됩니다. 네, 여러 가지 외교 상황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다정해서 앞으로도 전해드리고요. 이 후쿠시마 원전 시찰단 유국희 단장 오늘 시찰이 끝난 게 아니라는 점을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우려되는 지점을 묻는 질문에는 요청한 자료 추가 분석한 뒤에 있다면 말씀드리겠다 이렇게 신중한 태도를 보였는데요. 민주당의 요구대로 국회에서 투명하게 공개가 된다면 진짜 우리가 안심을 해도 되는 건지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후쿠시마 시찰단 귀국, 민주당 빈손 귀국, 국민의힘 괴담 정치, 싱하이밍 중국 대사, 한국 대만 문제 입장 다시 정리해야.